설탕은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 매일 먹는 음식이나 음료에 2.5티스푼의 설탕만 또 추가해도 치매에 걸릴 위험이 54%나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과일맛 청량 음료를 다량 섭취한 사람들도 적게 먹은 사람들에 비해서 치매에 걸릴 확률이 무려 27%나 높다고 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건 생각보다 어려워요. 쟁취해야 하는 거예요. 94세 마라토너 이정주 선생님의 말씀이십니다. 몸이 움직이든 머리가 움직이든 치매로부터 멀어지려는 우리에게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치매와의 관계를 연구했는데요. 그 결과 혼자 거주한 사람은 동거인이 있는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무려 30%나 높았다고 합니다. 뇌는 치매를 앓고 있음에도 겉으로 증상이 없었던 참가자들은 대부분 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무교거든요. 근데 이 글 읽고, 저도 이 종교를 나중에 다른 영적인 그런 감정보다는 치매 예방을 위해서라도 종교인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얄팍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노년기에 권장되는 취미 활동이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춤입니다. 춤바람 나셔야 되겠는데요. 농담이고요. 춤 스포츠죠. 네. 같은 시간을 들여 운동한다면 단순한 운동보다는 머리를 쓰고 오감이 폭넓게 동원되는 춤과 같은 운동이 더 좋다는 것이다. 우리 춤추러 다니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책의 핵심 내용만 쏙 빼서 전달해드리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치매 쇼크, 치매 혁명입니다. 1부에서 치매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고 있었죠. 2부에서는 치매 어떻게 하면 예방할지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 그리고 전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은이는 생로병사 비밀 팀입니다. 펴는 곳은 AM 스토리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뇌 관련 최고의 신경과 전문의가 검증한 죽을 때까지 치매에 걸리지 않는 5가지 비밀. 첫 번째, 치매 없이 사는 비밀, 식단. 영양 섭취와 식습관 개선이 치매에 중요하다는 사실이 상식이 된 것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세계적인 치매 권위자 벨라스 교수님의 활약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우리는 치매 예방의 핵심을 놓치고 있을지도 모른다. 전 세계 노년학회 회장이자 폴 사바티에 대학교 치매 임상연구 소장님도 겸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지금껏 관련 논문 170여 편을 펴냈고 유럽 치매 연구 컨소시엄 책임자로서 치매 예방을 위해서 적절한 영양 섭취와 식습관 개선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널리 퍼뜨린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이 벨라스 교수님이요. 가장 추천하는 치매 예방 음식은 바로 오메가3를 다량 함유한 등푸른 생선입니다. 그는 등푸른 생선과 함께 당근, 브로콜리, 오렌지, 사과 등도 꾸준히 먹으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며 기름진 음식과 과식은 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등푸른 생선, 그리고 당근, 브로콜리, 오렌지, 사과입니다. 다들 즐겨 드시는 거죠, 이제는. 대표적인 등푸른 생선으로 연어를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연어, 제가 이제 방송했지만은, 김덕수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연어가 이게 키우는 과정,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죠. 그렇지만 연어 말고 우리가 고등어나 정어리 정도로 이렇게 대체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요. 연어 약 80g에는 DHA, EPA 등 오메가3 지방이 520에서 1500mg 정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연어뿐만 아니라 고등어, 정어리 등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왜 치매 예방에 중요한 것일까? 오메가3는 두뇌 신경세포인 뉴런 사이에 신호 전달을 맡고 있는 시냅스막에 주로 존재하는데요. 두뇌 능력은 뇌신경세포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연결이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3가 부족하면 신호 전달이 잘 되어지지 않고요. 또 신경세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인지 능력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인지 능력이 저하된다고 하네요. 특히 60%가 지방으로 된 두뇌 20%가 오메가3 지방산의 한 종류인 DHA로 구성되어 있으니 오메가3는 뇌 건강을 위해 꼭 섭취해야 할 영양소인 것이다. 오메가3 외에도 벨라스 교수가 추천한 음식들이 골고루 들어간 지중해식 식단은 치매 예방 식단으로 잘 알려져 있다.
지중해 식단이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뭐 덧붙여서 설명할 필요 없죠. 네덜란드의 한 연구팀에 의하면 채소, 과일, 유제품,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 등 지중해식 식단을 꾸준히 실천한 노인군이 가공식품 위주로 식사하는 노인군들보다 뇌의 부피가 평균적으로 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뇌 용적 축소는 치매 등 뇌의 인지기능 약화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기에 이러한 음식들이 치매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추론이 가능하다. 실제로 지중해식 식단은 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인 핑거 프로젝트에서도 사용되고 WHO에서도 권고하는 치매 예방 식단이기도 하다. 건강한 지방이 든 올리브유, 엽산 등이 풍부한 채소, 그리고 가공 음식과 붉은색 고기가 아닌 해산물, 과일, 콩, 견과류, 전국 등으로 구성된 지중해식 식단은 치매뿐 아니라 각종 성인병에도 도움이 되기에 치매를 예방하는 데는 더없이 좋은 식단인 셈이다. 따라서 식사를 할 때는 콩과 같은 전곡류를 섞어 먹고, 그리고 브로콜리, 시금치, 부추와 같은 녹색 채소를 올리브유, 발사믹 소스, 오리엔탈 소스 등과 함께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또한 지중해식 식단에 함께 언급되는 와인에는 포도의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음식과 함께 와인을 한 잔 정도 마시는 것은 좋다. 그러나 자제가 안 되면 안 드시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자제가 안 됩니다. 지중해식 식단 외에도 콩과 해조류를 많이 먹는 일본식 장수 식단도 있고요. 또 저지방 유제품과 견과류를 많이 먹는 대시 식단, 고혈압 같은 데도 좋게 이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지중해식 식단과 대시 식단을 섞은 식단으로 채소의 섭취를 강조하는 마인드 식단도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식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무슨 대시 식단, 마인드 식단 많은데요. 대부분 지중해 식단에서 다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다만 위와 같은 식단이 해외에서 구성된 식단이기에 국내의 실정에 맞게 고쳐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 재료인 올리브유, 이거 안 드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야채 샐러드 드레싱으로 먹는 것이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한테는 익숙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중해식 식단을 지킨다고 해서 굳이 입맛에 맞지 않는 걸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다. 우리가 흔히 접해오던 들기름 좋잖아요. 참기름 좋고요. 다른 채소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마인드 식단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현지화한 것이 슈퍼 브레인이라고 제안한 식단이었죠. 위와 같은 식단에 구성되는 좋은 음식들을 포함해서 기억력, 집중력 등 특히 뇌에 좋은 음식들을 브레인 푸드라고 이름 붙여 소개되기도 했다. 대표적인 브레인 푸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흔한 음식 중 하나인 달걀입니다. 달걀은 이미 콜린 다 아시죠? 예. 달걀에는 콜린 성분이 풍부한데 콜린은 정신 집중을 돕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생성을 돕는다. 콜린이 부족하면 뇌 기능이 떨어진다. 구운 달걀 한 알의 콜린 함량은 약 147mg 정도로 달걀만 2-3개 먹어도 성인 기준 하루 섭취 권장량인 425에서 550mg을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운 달걀도 맛있잖아요. 아침에 또 한두 개씩 드시면 좋겠죠. 또 프라이드로도 드시면 되고요. 아보카도가 그 다음으로 좋다고 하는데요. 아보카도는 또 이제 그 재배 과정에서 좀 환경을 파괴하는 문제는 좀 있죠. 어쨌든 간에 보겠습니다. 아보카도도 실험을 통해서 이미 효과가 검증되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가 수행한 연구에서는 아보카도를 하루 1개씩 드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집중력 검사 때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비타민이 풍부한 토마토,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 리코펜, 베타카로틴들이 많이 들어있죠. 항산화 성분은 인지력을 향상시키고 전체 뇌 기능을 증진시킨다고 합니다. 호두와 블루베리도 유명한 브레인 푸드 중 하나다. 호두를 샐러드 시리얼과 함께 먹으면 염증을 예방하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과 함께 각종 항산화 성분 섭취가 가능하다. 블루베리는 브레인베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뇌 건강과 직접적인 음식이다. 그리고 비타민 C와 칼륨, 뇌의 퇴화를 막아주는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학습 능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킨다. 브레인푸드의 특성을 종합해보면 세세한 영양소도 중요하지만 제철에 맞게 수확되는 채소와 과일들,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과는 달리 식품 첨가물이 없어 두뇌의 자연 치유 능력과 또 항상성을 유지시켜주는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네, 제철 음식 드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반면 뇌 건강을 위해 피해야 할 음식들은 튀긴 음식과 패스트푸드, 소고기와 돼지고기로 대변되는 붉은 고기, 당도가 높은 쿠키, 케이크, 버터, 치즈류가 대표적이다. 설탕은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 매일 먹는 음식이나 음료에 2.5티스푼의 설탕만 또 추가해도 치매에 걸릴 위험이 54%나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과일맛 청량 음료를 다량 섭취한 사람들도 적게 먹은 사람들에 비해서 치매에 걸릴 확률이 무려 27%나 높다고 합니다. 또 치즈를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오해가 많으나 포화지방과 또 나트륨이 많아서 전문가는 가급적 제한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육류는 불포화 지방산이 상대적으로 높은 닭고기나 오리고기가 대체되면 좋고요. 또 닭고기나 오리고기는 껍질을 떼고 살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식습관은 치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습관을 바꾸는 일은 사실 쉽지 않죠. 입맛이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니라서. 하지만 작게라도 당장 시작해 하나씩 건강한 재료들로 본인의 식탁을 바꿔나간다면 건강한 식습관으로 향하는 길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누구에게나 일괄적으로 적용 가능한 식단은 없기 때문에 식습관 개선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데 이거 전문가가 누구신가요? 백종원 선생님도 아니고. 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치매 없이 죽을 때까지 치매 없이 사는 비밀. 두 번째, 움직임. 운동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라는 게 아주 첫 번째 명제네요. 규칙적인 운동을 하다가 그만둔 사람보다 늦게라도 운동을 시작해서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을 비교했을 때 후자가 치매나 각종 질환의 위험에서 보다 자유롭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다. 1990년대 후반 미국 소크 연구소의 프레드 게이지 박사팀은 쥐들에게 쳇바퀴를 지속적으로 달리게 한 다음 뇌의 해마 부위에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지는 현상을 관찰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운동으로 인한 신경세포 형상은 기억력 향상과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치매를 앓으면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마의 크기가 줄어드는데요. 치매가 아니더라도 해마의 위축은 노년의 기억력을 해치는 주범이라고 합니다. 게이지 박사팀의 발견은 운동이 해마의 위축 현상에 대응할 수 있다는 실마리를 제공했습니다. 치매는 결국 뇌의 문제이기에 뇌세포 형성을 돕는 운동은 치매 예방에 중요합니다. 운동은 인지 기능을 포함한 기능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서 치매 환자의 기능 감퇴 속도를 늦춘다고 합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걷기,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기억 기능과 관련된 효소 신경재생 관련 물질, 또 뇌신경세포의 재생 관련 물질 등을 증가시켜서 인지 기능을 유지 또는 개선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령 마라토너 94세 이종주 씨. 와, 이종주 우리 선생님께서는 94세나 되셨는데 마라톤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증명한다. 1년 365일 중 300일을 뛴다는 이종주 선생님께서는요, 매일 하는 준비 운동도 30년째 이어가고 있다. 100살에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는 게 목표인 김종주 씨는 40년 넘게 매일 1시간씩 5km를 달리신다고 합니다. 그의 방에는 215번째 대회에 나가서 완주해서 받은 메달과 상패가 가득하다. 그는 불과 2년 전에 마라톤 풀코스를 소화했다. 2년 전이니까 94세 때, 2년 전이면 92세 때에도 마라톤 풀코스 42.195km를 소화하셨다고 하네요. 대단하십니다. 이제 김종주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을 해야 해요. 여러 운동 중에 어떤 운동을 할지 선택을 잘 해야 하는데 쉽게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운동이 가장 좋죠. 그게 걷기나 마라톤이에요. 권투, 농구, 축구, 배구는 나이 들면 하기 어렵지만 마라톤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운동을 안 하면 건강이 유지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건 생각보다 어려워요. 쟁취해야 하는 거예요. 94세 마라토너 이종주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건강은 정말 생각보단
쉬운 것들이 많이 뭉쳐 있으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쟁취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걷기보다 강도 높은 운동인 달리기가 좋은 이유는 실제로 강도 높은 운동이 뇌 건강뿐 아니라 심장 건강에 좋기 때문이다.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 연구팀은 1600명 이상의 캐나다 노인들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실험에 참가한 노인들은 12주 동안 일주일에 3번씩 50분간의 에어로빅 혹은 러닝머신 운동을 했다. 그리고 가벼운 운동만 하는 대조군 그룹과 비교를 했는데 고강도 운동을 한 노인은 인지능력 검사에서 운동 후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고강도 운동이란 숨이 차서 옆 사람과 대화가 어렵고 몸이 뜨거워져서 땀이 나는 정도이다. 고강도 운동이 부담스럽다면 걷기부터 시작해도 좋다.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무엇보다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산소 운동 외에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다른 운동은 인지를 함께 자극시키는 복합적인 운동이다. 독일 드레스덴 재생치료센터 연구진은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운동 자체가 뇌에 좋지만 인지적 요구와 결합된 자극적인 환경에서 운동을 할 때 새로운 신경세포가 훨씬 더 많이 생성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인지복합 운동으로는 슈퍼브레인 운동 중 하나인 숫자 걷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숫자 걷기가 재밌더라고요. 보십시오. 준비물이 비교적 간단해서 집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숫자 걷기는 1부터 9까지 번호가 적힌 매트 있잖아요. 매트를 제자리 걷기를 하다가 1부터 9까지 숫자 순서대로 각 10회씩 제자리 걷기를 한 후에 또 거꾸로 9부터 1까지 내려오는 순서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각 10회씩 제자리 걷는 것을 1세트로 해 반복 운동을 하는 건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숫자를 외우면서 걸으면 인지 기능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1에서 10번 하다가 2로 가야 되니까 내가 지금 1에서 걷고 있지 2로 가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인지 기능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아래 숫자 걷기 운동 중 일부를 소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들은 뇌의 전두엽을 활성시켜서 인지기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뇌의 영양물질인 뇌유래 신경영양인자 또한 활성화시켜서 기억력과 인지능력의 퇴화를 더디게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치매 예방을 위한 운동법을 요약하자면 기본적으로 꾸준히 하되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선에서 높은 강도로 진행해야 된다. 단순 운동보다는 여러 인지 기능이 자극되는 형태가 최선이지만 무엇이든 바로 실천하기 어렵다면 가장 쉽게 시도할 수 있는 형태인 걷기부터 시작해보자. 걷기가 제일 좋죠, 사실은. 생활 속 꾸준한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경감시키고 체지방 스트레스나 우울 지수 등을 낮춰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운동 강도를 늘리기보다는 운동 시간을 늘려서 몸에 무리가 없으면 그 다음 운동 강도를 높이는 방식을 제안했다. 강도를 올렸으면 그 강도를 6주 정도 유지하고 운동이 쉬워지면 다시 강도를 높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운동 강도를 높였을 때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다음날 과도하게 피로하면 다시 내려야 되겠죠. 몸으로 하는 운동만 운동이 아니다. 영국에서 나온 뇌신경세포인 뉴런과 에어로빅의 합성어인 뉴로빅이라고 하네요. 뉴런, 에어로빅, 뉴로빅이라는 개념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뉴로백은 익숙하지 않은 것에 도전해서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운동법입니다. 뉴로빅을 실천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갖고 눈 감고 식사하기, 그리고 식사 때 음식 냄새 한번 맡아보기, 왼손, 우리는 오른손잡이가 많으니까 평소 안 쓰는 손을 말합니다. 평소 안 쓰는 손으로 머리 빗거나 양치질하기, 또 가족과 눈빛으로 대화하기, 뒤로 걷기, 혹은 눈 감은 채로 대소변 보기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평소 하지 않았던 행동을 통해서 기억력과 관련 있는 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뇌 전반에 노화를 늦춘다고 합니다. 몸이 움직이든 머리가 움직이든 치매로부터 멀어지려는 우리에게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몸이 움직이든 뇌가 움직이든 하여튼 움직여라.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네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조금씩 노력하며 가능한 한 머리와 몸을 자주 쓰고 재미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으면 된다. 좀 찾아보시죠. 자, 다음 죽을 때까지 치매 없이 사는 비밀 세 번째입니다. 어울림.
육체적인 요인만이 치매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신적인 고독과 외로움은 치매를 가져오는 중대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치매 환자의 가족이 겪는 고통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것도 그나마 돌봐줄 가족이 곁에 있을 때나 벌어지는 일이다. 치매 환자인 이무영 씨 가명입니다. 30년 전 부인과 사별하고 나서 혼자 살고 있다. 아무도 그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지역 내 치매 안심센터의 도움을 받는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를 찾아오던 복지관의 독거노인 관리사가 이무영 씨의 상태를 살핀 덕분에 도움의 손길이 닿은 경우다. 혼자 사는 독거노인은 치매 증상을 자각하는 것부터가 당연히 쉽지 않죠. 이무영 씨 역시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계단에서 자는 등 이상한 행동을 이어갔지만 본인은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그죠?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다른 사람의 차 본네트 위에서 자고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인지 능력이 현격히 떨어진 이무영 씨는 도형의 모형을 분간하는 간단한 테스트조차 버거워했다고 합니다. 이무영 씨는 자신의 발명에 대해서 외로움에 지친 것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너무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외로움에 지친 것. 이거 너무 표현이 좀 먹먹하네요. 자녀들마저 독립하고 오랜 기간 혼자 살면서 깊어진 외로움이 병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대화할 사람도 없고 아무 사건도 생기지 않는 일상과 아무 배움이 없는 삶이 이어지면서 치매는 쉽게 찾아와 증세를 더욱 빠르게 악화시킨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임상교육 건강심리학 연구팀이 진행한 한 연구는 혼자 사는 것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이 연구팀은 유럽과 아시아에 사는 55세 이상 21,666명을 대상으로 혼자 사는지 여부와 치매와의 관계를 연구했는데요. 그 결과 혼자 거주한 사람은 동거인이 있는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무려 30%나 높았다고 합니다. 타인과 소통을 통해 인지 자극이 부족한 것이 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독은 뇌의 활동을 억제하고 신체적 활동을 위축시킵니다. 고독으로 인한 우울증은 몸속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코스테로이드의 농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은 뇌 부위 중에서도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공격하기 쉬워서 이로 인해 해마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또 우울감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만성적인 염증 상태를 유발해서 치매 질환을 발생시키는 나쁜 단백질을 몸에서 제거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한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뇌를 기증받아 검사해 보니까 생전에 인지 기능이 정상적으로 보이던 사람이라도 사후 뇌 부검에서 알츠하이머가 발견된 경우가 3분의 1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뇌는 치매를 앓고 있음에도 겉으로 증상이 없었던 참가자들은 대부분 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무교거든요. 근데 이 글 읽고, 저도 이 종교를 이제 나중에 다른 영적인 그런 감정보다는 치매 예방을 위해서라도 종교인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얄팍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한번 종교 없으시면은, 이거 활동도 좋으니까요. 한번 해보시죠. 사회적 관계를 누구보다 활발히 맺는 종교인의 특성이 치매 증상의 발현을 막은 것이다. 고독은 이러한 호르몬의 변화 외에도 기본적으로 뇌 활동을 줄이고 음식 섭취나 수면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준다. 배우자의 사망 이후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치매로 이어지는 사례는 정말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보다 일찍 고령화를 맞이해 치매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일본에서는 독거 치매 문제가 크게 불거지기도 했다. 92세 아베 유키미 씨가 아직 놓지 않은 기억의 끈을 붙들고 이례적으로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면서부터 이게 또 독거 치매 문제가 크게 불거졌다고 하네요. 한번 볼까요? 너무 이것도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는 젊은 시절에 남편을 잃었다. 30살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92세까지 혼자 지내셨나 보네요. 그죠? 식당 종업원 일과 청소일 등을 하면서 혼자 생계를 이어갔는데 자녀들도 없었다고 합니다. 65세에 정년퇴직한 이후에도 혼자였고 그러다 보니까 2017년 치매 진단을 받은 뒤 독거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시지원센터에서 입소 가능한 요양원을 찾아냈지만 신원보증이 필요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동생과 연락이 닿았지만 또 고령인 동생도 보증인이 되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양원에 들어가지 못한 아베 유키미 씨가 장수를 한 것이 모두에게 미안하다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다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게 본인이 장수한 게 사회에 미안하다고. 저도 이걸 읽으면서 정말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이게 장수한 게 모두에게 미안한 일인가요? 이게 정말 이게 치매 같은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보증인이 없는 노인이 점점 늘어가는데 일본의 현재는 곧 한국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며칠 있으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죠. 2025년부터는 이거 남 얘기가 아닌 것 같네요. 현장에서도 독거 노인에 대한 우려는 높다. 이들은 당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여건일 때가 많다. 복지관과 치매센터에서는 혼자 사는 노인을 집중 케어 대상으로 보고 맞춤형 사례 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나 급증하는 치매 인구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독거 노인의 상황을 고려하면 역부족이다. 돌봐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노인들만의 공동체를 꾸리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거나 독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검진과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독거 노인이 부딪힌 치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시도되고 있는데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하기 벅차 보인다. 혼자 사는 노인을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회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정말 사회 인식 변화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치매 없이 평생 사는 네 번째 비밀, 취미입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인지훈련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뇌를 자극하는 인지훈련도 있지만 건강한 취미 한두 가지는 노년기의 삶을 풍부하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치매를 예방하는 데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교 연구팀들은 38세에서 54세 여성 8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높은 수준의 정신활동을 하거나 적정 수준의 운동 등 취미활동을 꾸준히 한 중년 여성들은 치매 발병률이 30% 이상 떨어졌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노년기에 권장되는 취미활동이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춤입니다. 춤바람 나셔야 되겠는데요. 농담이고요. 춤 스포츠죠. 네. 춤은 육체와 정신 모두를 복합적으로 자극하는 좋은 활동인 동시에 많은 이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것을 돕는다. 그렇죠. 치매 예방에 최적화된 취미로 꼽힌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공동연구팀이 조사를 해봤더니 평소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60대, 70대 건강한 노인 174명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눴는데 한 그룹은 빨리 걷기만 하는 그룹, 한 그룹은 스트레칭과 균형잡기 운동을 한 그룹, 그리고 한 그룹은 컨트리 댄스 또는 포크 댄스를 배우고 익히는 것을 일주일에 3회 1시간씩 하게 됐답니다. 6개월 뒤에 MRI로 뇌를 검사한 결과 춤을 춘 그룹은 걷기만 한 그룹에 비해서 정보 처리 속도나 기억력과 관련된 뇌 조직인 백질, 이 백질이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백질입니다. 뇌를 찍으면 이 백질이 두꺼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새로운 안무를 익힐수록 뇌를 더 많이 쓰게 되고 뇌는 더 젊고 건강해진다. 또한 춤을 추면 전두엽과 두정엽 사이에 위치한 운동 중추가 자극을 받고 음악을 듣기 때문에 측두엽 속에 있는 해마 부위에 영향을 받는다. 춤을 추면서 보는 시각적 정보는 후두엽 동작의 균형을 유지하는 손의 부위를 작동시키고 동시에 춤을 아름답게 추는 것을 고민하면서 전두엽까지 활발하게 만든다. 축두엽, 전두엽 난리 났네요. 그죠? 두정엽. 뇌에 아주 좋다는 얘기입니다. 춤추는 것은. 동작과 음악을 들으니까 그야말로 몸만 아니라 뇌 전체가 춤추는 셈이다. 이거는 다시 볼까요? 그야말로 몸만 아니라 뇌 전체가 춤을 추는 셈이다. 독일 헬르몰츠 뇌질환센터 연구진 역시 시각 및 청각 자극이 동시에 병행되는 댄스 트레이닝 같은 유산소 운동이 노화성 기억 저하를 늦추는 데 가장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같은 시간을 들여 운동한다면 단순한 운동보다는 머리를 쓰고 오감이 폭넓게 동원되는 춤과 같은 운동이 더 좋다는 것이다. 우리 춤추러 다니시죠? 거기에 춤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감각, 감정 운동이 동반되어 단순한 운동보다 더 뇌에 좋은 자극이 될 수 있다. 인지신경과학 전문가 한나
포이카넨 박사의 춤 워크숍에서는 춤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세세히 접할 수 있다. 이제 우리 박사님이 하신 말씀인가 봅니다. 우리에게는 몸의 자세를 관장하는 고유 수용 감각이 있습니다. 이 고유 수용 감각은 우리의 제6의 감각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고유 수용 감각, 이게 식스센스인가 보네요. 감각의 도움으로 우리는 눈을 감고도 우리의 다리와 몸이 어떤 포즈를 취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전문적 댄서는 시각적으로 얻는 정보보다 고유 수용 감각으로 얻는 정보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일반인은 시각적 정보에 더 많이 의지하지만 눈을 감고 춤을 추고 움직이다 보면 이 고유 수용 감각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눈을 감는 게 또 포인트가 되겠네요. 장기간 고유 수용 감각을 높이는 훈련을 하면 균형 감각도 좋아지고 더불어 뇌도 좋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상상을 통해 팔과 다리를 움직이며 대뇌 기저핵을 자극하는 연습을 하면 자동으로 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포이카넨 박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춤 외에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심리 활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뇌 가소성의 이론에서 밝혔듯이 뇌는 80대가 될 때까지는 규모와 기능 측면에서 대규모의 변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80대 이상이 아니시라면 또 80대 이상도 괜찮지만 80대 그까지는 뇌가 기능 측면에서 대규모의 변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나 늙어서 안 돼, 나이 들어서 안 돼, 이런 생각만 안 하셔도 되는 거죠, 그죠? 실제로 그런 얘기 있죠. 뇌는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새로운 생각을 할 때마다 머릿속 신경은 새롭게 연결되고 강화되면서 물리적 구조도 새롭게 짜인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김기준 교수는 스쿠버 다이빙 맨이다. 마취가 심장 근육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동물 실험을 하던 중 스쿠버 다이빙을 할 때 마취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배운 것이 벌써 22년째 취미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여전히 스쿠버 다이빙을 배우는 과정에서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 느껴지는 성취감 때문에 도전을 계속한다는 김기준 교수라고 합니다. 그는 수술을 마친 후에 시를 쓰는 취미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50대부터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행복한 죽음을 목표로 삼고 그 행복한 죽음을 위해서는 건강한 늙음이 필수라는 생각에 도달한 방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틈틈이 쓴 시를 모아서 3권의 시집을 내고 재즈 리듬을 배우는가 하면 독학으로 중국어를 공부하는 등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어느덧 습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신체와 마음, 영혼이 모두 건강해야 건강하게 늙을 수 있다는 게 김기준 교수님의 생각입니다. 김기준 교수님의 생각이 아니고 그게 만고의 진리죠. 신체와 마음, 영혼이 모두 건강해야 되겠죠. 취미는 자신이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경험을 쌓으면서 그 과정에서 뇌와 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김기준 교수님처럼 끊임없이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 또한 치매를 예방하거나 뇌 건강을 유지하는 건강한 습관 중 하나다. 마지막으로 죽을 때까지 취미 없이 사는 비밀 5번째, 반려동물. 제목에서도 딱 나오죠. 반려동물. 이제는 반려동물이 아니고 내 새끼죠. 내 새끼. 저는 아직 반려동물이 없는데 이제 애들 조금 더 크면 반려동물이 아니고 2번째, 3번째 자식을 내가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배우 유영료 씨의 어머니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 치매가 호전된 사례다. 9년 전에 치매가 발병한 90대 어머니는 손가락 하나도 못 움직이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해서 2달 안에 임종을 준비해야 한다는 진단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딸을 알아보고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회복이 되었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요? 발병 당시 이용료 씨는 병원에 어머니를 두지 않고 집으로 모시고 왔다고 하는데요. 뜻밖에도 그것이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이 이용조 씨 나중에 보니까 그런 제가 기억나더라고요. 강아지 많이 키우시는 분. 50여 마리의 반려견이 있다고 합니다. 50여 마리. 이건 너무 좀 과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식사수발 외에는 한 게 없어요. 이용조 씨 말씀입니다. 얘들 반려견들이 24시간 함께 한 거죠. 그랬더니 얘네가 엄마랑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같이 자고 교감하고 또 엄마한테 뭔가를 또 바라기도 하니까 어머니께서도 뭔가를 또 주고 막 준비하고 그러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무언가 계속해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스스로 몸에서 배어나 터진 거라고 합니다. 엄마는 얘들하고 대화도 한 거예요.
얘네랑 대화하고 쟤랑 대화하고 끊임없이 하루 종일 교감을 하니까 엄마 몸 안에서 굳어있던 것들이 엄마가 하고 싶어하는 의지로 되살아난 거죠. 네. 정말 그렇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50마리니까 얼마나 손이 많이 가고 또 돌봐주셔야 되겠습니까? 또 어머님이시니까. 다시 책으로 돌아왔습니다. 반려동물이 질병 치료에 하는 역할을 살펴보면 그 범위가 꽤나 넓다. 대체의학에서는 동물 매개치료라는 이름으로 심리상담사와 동물과 내담자를 상호작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심리치료를 하는 분야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 정말 효과 좋겠네요. 동물은 4발 달린 치료사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임상심리, 상담심리, 자연치유 분야에서 장애인 또 ADHD 환자, 우울증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동물 매개 치료는 치매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치매 노인이 동물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부르게 해 기억력을 향상시키거나 동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좋네요. 동물의 신체 부위를 부르거나 털을 입으로 부는 행동을 통해서 안면 근육 운동을 증가시키고 언어 구사력을 높이는 식이다. 동물하고 놀기만 하더라도 좋겠네요. 실제로 치매 환자를 반려견과 매개하여 예후를 지켜보았는데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이 인지기능, 우울감, 또 삶의 질을 개선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무조건적이고 비판 없는 사랑이 가능한 반려견과 친밀한 교감을 나눌 때 인간과 개, 뇌 모두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분비되었다. 인간만 또 행복하면 안 되죠. 개도 행복해야 되는데 다행입니다. 그죠? 인간과 개 모두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과 반려견 모두의 건강에 도움을 준다. 치매 도우미견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치매에 걸린 노인이 외출 후 길을 잃어버리는 사고가 흔하게 발생하는데 이때 치매 도우미견을 데리고 다닌다면 집 위치를 기억해내지 못하더라도 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또 잘 훈련받은 개는 환자에게 약 복용 시간을 알려줘서 약물 치료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것도 저 유튜브에서 쇼츠 같은 걸로 많이 봤습니다. 호주의 경우는 Dogs for Dementia, 치매 도우미견이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로 인해서 도우미견을 양성해가지고 치매 환자 가족 그리고 간병인들에게 안도감과 여유로움 그리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줬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 도우미견으로 훈련을 받은 개들을 치매 환자를 돕도록 또 재훈련을 시킨다고 하네요. 개들은 환자의 감정과 목소리, 불안 상태를 느끼면서 주인이 방향을 잃었을 때도 도울 수 있는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치매 도우미견의 활약은 치매 환자가 집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연장시켜 줄 수 있다. 가정에서 치매 환자가 생기면 환자를 요양원 등에 보내려는 경향이 뚜렷하죠.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님에도 간병의 부담으로 인해서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려는 셈입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치매 도우미견이 치매로 인해서 가족 내 경직된 분위기를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상황을 완화시킬 수 있다. 정말 좋네요. 치매 도우미견 이전에도 시각, 청각, 발달 정서 등의 장애를 돕기 위한 도우미견은 있었다. 인간에게 가장 친숙한 동물인 개가 또 다른 방식으로 인간을 돕고 있는 것이다. 환자가 신호를 보냈을 때 반응하고 눈맞춤이 가능하며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개는 환자에게 긍정적인 정서를 주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치매 치료에도 분명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야외에서 치매 환자와 치매 도우미견이 함께 있을 때 주위 사람들이 지켜줘야 할 에티켓이 있다. 집중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도우미견을 만지거나 쓰다듬는 건 당연히 자제해야 되겠죠. 도우미견이 건강 이상을 겪을 수도 있으므로 또 먹을 것을 함부로 줘서도 안 되겠죠. 사진을 찍거나 도우미견을 부르는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도 조심해야 하고요. 기본적으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게끔 지켜보는 것이 좋다. 네, 이렇게 해서 2부 전체적으로 한번 봤는데 오늘은 또 결론과 핵심 내용 꼭 가야죠. 우리는 까마귀 오이를 먹죠. 뇌 관련 최고의 신경과 전문의가 검증한 죽을 때까지 치매에 걸리지 않는 5가지 비밀. 첫째, 식단. 특히 60%가 지방으로 된 두뇌, 20%가 오메가3 지방산의 한 종류인 DHA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오메가3는 뇌 건강을 위해서 꼭 섭취해야 할 영양소이다.
그리고 그것은 지중해식 식단을 시킨다고 해서 굳이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으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들기름 드시면 되고요. 또 브레인푸드 아까 말씀하셨죠? 달걀이 있고요. 아보카도가 있고요. 토마토, 또 호두, 블루베리 등이 있습니다. 얘네들도 비타민C나 칼륨들이 많죠. 근데 특히 피해야 될 건 뭐죠? 설탕입니다.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 매일 먹는 음식이나 음료에 2.5티스푼의 설탕만 추가하더라도 치매에 걸릴 위험이 무려 54%가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치매 없이 사는 두 번째 비밀, 움직임. 운동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 시작해도 늦지 않다. 건강을 지키는 건 생각보다 어려워요. 쟁취해야 하는 거예요. 이종주 선생님, 94세 이종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쟁취하셔야 됩니다. 고강도 운동이 부담스럽다면 걷기부터 해도 좋다.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무엇보다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은 꾸준하게 실천해야 쟁취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매트 위에서 숫자 걷기 아까 하셨죠? 1번부터 9번까지 쓴 매트 위에서 10번씩 걷고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 요거 특히 또 요즘 추우니까 밖에 나가시지 마시고 이런 것도 괜찮겠죠? 몸이 움직이든 머리가 움직이든 치매로부터 멀어지는 우리에게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머리도 움직이고 뇌도 움직이고 몸도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죽을 때까지 치매 없이 사는 비밀. 세 번째, 어울림입니다. 정신적인 고독과 외로움은 치매를 가져오는 중대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혼자 거주한 사람은 동거인이 있는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무려 30%나 높았다. 뇌는 치매를 앓고 있음에도 겉으로 증상이 없었던 참가자들은 대부분 종교인이셨다고 합니다. 종교 꼭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죽을 때까지 치매 없이 사는 네 번째 비밀, 취미입니다. 치매 발병률이 30% 이상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취미를 가지신 분들이. 치매 예방을 위해서 노년기에 권장되는 취미 활동이 바로 하나 있는데 춤입니다. 춤은 육체와 정신 모두를 복합적으로 자극하는 좋은 활동인 동시에 많은 이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것을 돕죠. 치매 예방에 최적화된 취미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을 들여 운동한다면 단순한 운동보다는 머리를 쓰고 오감이 폭넓게 동원되는 춤과 같은 운동이 더 좋다고 하십니다. 평생 치매 없이 사는 다섯 번째 비밀, 반려동물. 이건 말해 못하겠습니까? 반려동물로 끝났습니다. 얘기 그죠? 이렇게 해서 오늘 치매 쇼크, 치매 혁명 2부 다 보았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거나 좋아지지 않죠. 건강 스케치와 함께 좋은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직 건강만을 생각하는 건강 스케치였습니다.